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행정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답변들은 비슷한 항목끼리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지금 질문이 많이 쌓여있는 관계로 빠른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구합니다. 네, 건담 22 건담님 2018년에 한 번 있고요. 2020년에 한 번. 2018년도 건 주행 중 단속에 적발됐고요. 2020년도에는 신고가 됐고요. 검사님이 1,000만 원의 벌금을 지금 했다고 하네요. 이진부터는 908 열리는 게 80%다. 예,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맞습니다. 자, 거의 80%라고 한 부분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20% 정도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 얘기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80% 정도의 확률로 908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만에 2번이 걸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벌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어떤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검사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판사님 마음입니다. 이걸 갖다가 왜 다른 사람들은 908 해가지고 집행유예 이상 나오는데 나는 왜 벌금형을 때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국가 형사사법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일단 벌금 1,000만 원은 최소 벌금이거든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보시면 이진아웃부터는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아웃은 2006년부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도 되겠지만 판검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벌금이 나왔는지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지 벌금형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경우에는 5년 안에 2번이 적발됐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와야 거의 정상이에요. 근데 검사님이 그래도 좀 봐줄게 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린 거거든요. 이제 판사님이나 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황당하죠. 물론 네가 돈이 많이 나온 건 알겠다. 근데 지금 원래 집행유예가 나와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벌금을 줬는데 그걸 갖고 또 한번 하자고 그래?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이 가혹한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벌금을 갖다가 조금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입장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의뢰인들께 말씀드리지만 판사님과 검사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시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벌금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벌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선. 네, 벌금 분납 관련 질문입니다. 주님, 지로영수증 받으셨고요. 벌금 500만 원도 없지만 500만 원 정도 예상인데 6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납부 기간은 8월 4일인데 이미 지났습니다. 현금 플러스 카드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혼용 납부라고 하는데 현금 플러스 카드로 하시려면 반드시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먼저 연락을 하셔서 내가 현금이 얼마 있고 카드가 얼마 있다, 혼용 납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금 납부를 하시고 나서 지로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그 지로 사이트에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결제하시면 되거든요. 현금과 벌금의 혼용 납부도 가능하다. 카드로만 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카드로만 내려면은 지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내 명의의 카드일 때에는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 노이토스님, 간합벌가금보다 본납벌가금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나요? 일단 간합벌가금의 뜻은 우리 검찰청은 벌금을 일단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거 내면은 이 벌금과 관련된 이슈는 다 끝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간합벌가금과 본납벌가금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떤 경우냐면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간합벌가금과 달라요. 벌금이. 예를 들어 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벌금이 조금 더 높아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판사님의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님이 신청하시는 거는 간합벌가금이 맞아요. 근데 이 간합벌가금으로 끝이 아니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실무상에선 거의 그런 일은 없고, 일단 우리가 벌금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판사님도 간합벌가금대로 가는 것이 거의 관례죠. 그래서 거의 바뀔 확률은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간합벌가금이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내가 뭔가 이제 그 감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본납 벌가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벌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벌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간합벌가금이 본납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아요. 네, 홍길동님 0.03 농도 0.033이군요, 정확히. 벌금이 100일 정지고 벌금은 이제 100일 정지와 벌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참고하십시오. 벌금이 더 약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유예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는 죄는 지었지만 한번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방이 어떤 표시거든요. 검사님께서 주시는 거고, 다만 기소유예가 안 나온다면 벌금 300만 원이 최소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깎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30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로빈스님 0.209 높게 나왔죠. 벌금이 대략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 나온다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셨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1억 5천만 원 가량의 부채가 있고요. 필요서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니까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내시고, 부채가 있다고 하시니까 부채증명원 갖다가 같이 내시고, 내가 뭐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내 재산관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주민센터 가서 세목별 과세 증명원 2019년도 거를 발행을 하시면은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와요. 그런 걸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어디 임대차 월세방에 살아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요. 뭐 이러한 것들, 장애가 있어 장애인 등록증 같은 것들, 뭐 진단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좀 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감경이 될 겁니다. 그러나 100% 감경이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원님, 음주운전 정식재판 0.08 농도가 딱 걸쳐 있네요. 벌금이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소부터 최대치까지. 최소는 500만 원, 최대는 1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를 보시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막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막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죠. 애초에 벌금이 적게 나왔는데 그거를 또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벌금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이진 아웃인데 벌금이 원래는 뭐 10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300만 원이 나왔어요.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근데 그걸 또 줄여본다고 정식 재판 청구를 했어요. 300만 원을. 그러면 이제 이때는 막 600, 700, 10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600만 원이면은 농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케이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뭐 없다 이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죠. 그거는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항상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Q&A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만나지 않고 진행하는 비대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